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손해평가요령 4조부터 6조까지 법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에는 손해평가인의 위촉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정해 놨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인을 뭡니까? 누가 위촉을 하죠? 재보험사업자가 하죠. 그죠? 재보험사업자가 위촉을 딱 하고 나면 그 자격을 포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증처럼 손해평가인에게도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증서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2항에는 재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의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조항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놓고 손해평가를 위촉해가지고 손해평가인으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손해평가사가 계속 배출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이게 요령이 바뀐 거예요. 손해평가인은 위촉할 수 있다. 요 얘기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놓고 위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위촉할 수 있다. 너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면 적은 인원으로 뭡니까? 위촉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이제 앞으로 뭡니까? 그 손해평가의 주축이 돼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법에서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 필요한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적정으로까지 또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구매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하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위촉되는 느낌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많이 위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정 규모라는 건 뭐예요? 야, 가능한 적정하게 너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거 말고 적정하게 조금 줄여서라도 적정 규모만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한 개가 이 용어 하나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 11회 시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죠? 너무나 큰 변화잖아요. 옛날에는 하여야 한다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요거 명심하라. 그리고 여기도 필요한 구매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적정 규모. 아셨죠?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고려해서 하냐 하면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갈로치기 나온다면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회 때 이것이 반드시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망은 뭐냐면요. 재보험사업자 및 법 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요 위탁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 비영리법인, 손해사정사 법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라든지 손해사정사가 위탁받은 자가 되겠죠.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보조인은 우리 배웠죠.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보조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다. 요거 그냥 법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니까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되는 거는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예, 정기교육은 농장이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업무를 위탁은 주겠지만 법상으로는 농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실무교육은 재보험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다시 이게 손해평가요령에서 다시 이렇게 5조에다가 딱 규정을 해놨어요.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손해평가를 지금 관련되는 오늘 그 법 규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위촉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무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야, 나가서 손해평가를 하면 이런 거 알아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요 앞에서 우리 농업재해보험 법령에서 봤죠? 예, 이런 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약관에 관계되는 거, 상품 및 약관에 관계되는 것도 교육시켜야 되고, 나머지 하나가 뭐죠? 그렇죠? 손해평가에 관련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하는 거 딱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무교육.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재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현실은 안 하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셨죠? 법 시험이니까 법 규정을 묻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교육. 관계되는 거 보겠습니다. 정기교육도 농업재해보험 법령에서는 거의 똑같았어요. 기초지식 그리고 뭡니까 보험상품 및 약관 그 손해평가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봐보세요. 기초지식 약관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딱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현재 법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있냐면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이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손해평가를 하면 그 내용들을 이제 야 이거 수확량이 얼마 조사됐다 표본구간에서 이런 거를 기재하는 표가 현지조사표예요. 그죠? 그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실무교육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교육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어디에 있죠? 정기교육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 요거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에 있다 하는 거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억을 안 하면 꼭 실무교육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여기 교재에다도 주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에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보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은 주로 어떤 거냐,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재보험법의 재정 배경, 구성, 재보험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문별 주요 내용이 뭔지, 그죠? 그 재보험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 현황, 그죠?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기초 지식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하면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다 법에 재보험에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보험의 종류별 약관. 요것은 뭐냐면 그 종류별 약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과를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 양파를 보험 목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축사를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보험 상품, 상품이 어떤 상품이 사과냐, 양파냐, 축사나 이런 그 상품의 주요 내용들, 그죠? 그런 거 하고 또 약관에 뭡니까? 그 상품별로 약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럴 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책임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약간에 돼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뭡니까? 교육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요 종류별 약간 여기서는.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서는 당연하게 손해평가에 관련되는 것들을 교육시키겠죠. 손해평가 개요라든지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의 기준은 어떤 건지,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한번 나왔어요. 법에는 규정돼 있지, 요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교육에 관계되는 게 나왔어요. 우리는 실무교육, 정기교육만 요령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수교육과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업시행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재보험 사업자 이렇게 해라. 그 참조적으로 하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시행 지침이라고 했고 그 내용에 보수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이라는 게 왜 하냐면
약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법도 이번에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 바뀌니까 그 뭡니까 한번 뭡니까 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계속 옛날 그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 3년마다 한 번씩은 보수교육을 받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님들도 그러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사 이렇게 손해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재보험사업자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업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는 거 그걸 갖고 보수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바로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손해평가사와 관련된 법 규정에서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그렇죠.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는 뭐냐?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는 뭐냐? 그것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령 6조도 보면 손해평가인의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해갖고 어떨 때 취소하고 어떨 때 뭡니까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뭡니까 농제법도 특별하게 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날짜 한두 개 정도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았고 근데 손해평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막 외워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암기가 필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사항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해갖고 제가 여기다가 따로 기재를 해놔놨어요. 자, 먼저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를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농제법에서 공부한 거. 그 자격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럴 때 취소를 하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소해야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죠. 다음 중 취소 사유가 아닌 것 하면 이것이 아닌 것들이 그 지문에 나면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잘 봐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가 여기는 이제 위촉이 자격증이 아니니까 그렇죠? 위촉했으니까 자격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위촉을 취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촉 취소 사유가 많아요. 그쵸? 많네? 왜 이렇게 많냐 하는데 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도리어 제가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공인중개사님이건 다른 어떤 자격증이건 할 거 없이 대부분 자격증에는 뭡니까 그 한정치산자 비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한정치산 제가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걸로 제가 배우다 보니까 참 이게 잘 안 들어더라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현재 뭡니까 옛날에 그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다들 자격증의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비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비한정 후견인이 되거나 하면 다 자격증을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되지 않은 자들도 다 자격증을 취소를 해버리고 또 보면은 벌금형 대부분 자격증에 관련되는 해당 법에 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다 자격증을 취소를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격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놓고 취소를 해버려요. 이것이 일반적인 자격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해평가인의 위촉 취소에는 일반적인 그 자격증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구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걸 자격 취소를 해요. 단지 손해평가사는 비성년 후견인이 되더라도 절대로 자격증을 취소를 할 수 없죠. 법에는 달랑코 4가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4가지만 딱 언급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네 가지도 절대적으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는 유명무실하다. 자격증을 한번 따면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손해평가인들은 위촉이 취소되는 게 일반적인 자격증 취소 사유가 해당되면 취소가 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위촉이 취소된다라고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다. 이거는 뭐 평가사도 똑같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뭡니까? 자격이 취소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이것도 당연하게 손해평가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취소 사유 플러스 일반적인 자격 취소 사유다. 이렇게 해버리면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2년 여기 아닙니다. 예. 대부분 다 2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딱 기억하시고, 딱 하나 여러분께서 이제 또 정말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법 개정돼 갖고 막 문제, 옛날에 기출 문제 같은 거 혹시 또 그것 때문에 뭐 옛날에는 답이었다가 이제는 또 답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수정하고 했는데도 중간에 또 놓치고 해갖고 교재를 수없이 제가 수정을 많이 했어요. 법이 개정된 걸 갖고 다 법 개정된 걸로 해갖고 했는데, 옛날에 기출 문제에서는 그 개정 전에 걸로 문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2개도 나오고 답이 없음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요겁니다. 피한정유견인, 즉 한정치산자, 옛날에 한정치산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부분 자격증들이. 즉 손해평가에는 자격증이 아니니까 위촉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3월 29일 날에 이것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소하는 거는 오직 금치산자인 피성년 후견인만 자격 취소된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요거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만 자격이 취소되지, 이제는 한정치산자인 피한정 후견인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삭제됐으니까 이제. 그죠? 이 사람들은 위촉 취소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형광색 바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꼭 나와요. 공법은.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끝. 예. 위촉 취소 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나면 이제 2학년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될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우리 손해평가사는 어떻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앞에 손해평가사 강의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손해평가에는 6개월이라고. 그렇죠? 6개월. 예. 근데 주로 요것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사실 업무정지 같은 건 별로 안 나오고 주로 나오는 것이 취소사유. 요걸 많이 묻습니다. 아셨죠? 꼭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하여튼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 한다는 걸 미리 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6개월 이내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시고, 또 하나는 위촉을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됐죠. 해지가 돼 있어요. 해지라는 건 뭐냐면, 취소라는 건 제가 상법보험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 위촉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거고, 해지는 뭐죠? 해지를 딱 명한 그날부터 뭐죠? 예, 그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죠?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라는 행위 자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법률적인 효과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취소가 더 강한 거죠. 그죠? 더 엄한 벌이고, 해지는 앞으로는 위촉, 당신은 위촉 이제 안 된 거야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위촉 해지다.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농업 손해 평가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해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를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떨 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손해평가위원회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를 한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뭐 있죠? 예, 우리 손해평가사도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때 어떻게 됐죠? 예, 원래 이제 1년 이내의 업무정지인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내려가니까 1차 위반 때
6개월, 그죠?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못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손해평가에도 똑같이 뭡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요령에서 돼 있고, 요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 부분 별표 3에다가 세부 기준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하위법이 아니라 아예 정지 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온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따로 뭐 또 하위법이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나 위촉 해지를 한다. 그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뭡니까? 더 세부 기준을 만든 거예요.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우리가 공부할 때 요까지도, 이왕이면 도표까지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께서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이제,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있고 위촉 해지도 있었는데 과연 어떨 때 업무정지고 어떨 때 위촉 해지일까? 그 기준을 딱 살펴보면요. 뻔한 겁니다. 위촉을 해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예, 바로 그 위촉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당신 이제 손해평가인 아니야 하고 이렇게 명하는 거잖아요. 업무정지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만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덜한 벌이겠죠. 해지가 더 큰 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촉 해지시키는 경우는 주로 뭡니까?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 위촉 해지가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켰어요. 너무너무 큰 잘못이죠. 고의로 진실을 숨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아이고 큰 잘못.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해. 이 손해평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재보험 사업자가. 그런데 나 거기 안 들어갈래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갈래 하는 거는 될 수 있겠지만 사유도 없이 막 구성을 거부해버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알았어. 위촉 해지 시켜버리겠죠. 그렇죠? 자, 현장 조사도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손해평가를 현재에도 나가지도 않고 손해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현지 조사를 허위로 작성해요. 수확량이 시키면서 1000kg이 나왔는데 100kg 허위로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때 이럴 때 모두 다 굉장히 큰 잘못이니까 다 위촉 해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셨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땐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워낙에 너무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로 조금 양념적으로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손해평가 요령에서는 다른 부분 어렵게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요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요 위촉 해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럼 6개월 정지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제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겠습니다. 명령 처분 위반할 때 법 같은 거 요령 같은 이런 것을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래도 큰 잘못이잖아요. 그죠? 요럴 때만 6개월 정지고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검증조사 결과 그거 시키면서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임의로 선정해 갖고 뭡니까? 검증조사를 하거든요. 손해평가를 똑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몇 개를 딱 선택해서 검증조사를 한다고요. 그 검증조사를 했는데 부실 손해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놓고 시키면서 손해평가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촉을 해지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고 정도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약화시켰어요. 시키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놓치고 시키면 계산기 두드리다가 그 숫자를 잘못 눌러서 틀렸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고의성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주의만 준다. 주의가 더 약하죠. 그죠? 예, 우리 축구할 때도 주의 주고 주의가 몇 개 되면 뭐 경고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주의 정도만 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묻지를 않을 거예요. 한다면 위촉 해지 사유 그리고 6개월 정지 명령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정지고 나머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위촉 해지를 한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6개월 이내나
위촉 해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쵸? 예.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위촉 해지는 어떨 때 하고 업무 정지는 어떨 때 하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도표로 만들어 갖고, 교재도 실었고, 오늘 강의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손해평가인과 관련된 거, 다 이제 뭡니까, 법 규정을 살펴봤는데,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러분께서 예습하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그대로 문제, 같이 들으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는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정기교육, 당연하게 뭐죠? 손해평가와 관련된 거라든가 재보험의 종류별 약관이라든지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피해연불 현지조사표. 그죠? 예. 요 정기교육에는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이 있다. 요거 꼭 유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농업재보험인데 무슨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을 왜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중 삼국시대가 아닌 거 고려, 신라, 백제, 한 개는 소련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이해 정도만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실에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 농업재보험의 재정 배경 같은 거 당연히 있을 거고요. 손해평가에 관련 민원 사례는 없습니다. 그죠? 손해평가와 관련된 거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민원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피해용별 보상 사례 이런 거는 당연하게 교육 내용이 있을 거고요. 농업재보험의 상품 주요 내용, 그죠? 상품별 내용하고 약간의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세부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세부 내용까지 물었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5회 문제 볼게요. 그걸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업무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1번 손해평가인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손해평가인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어요.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죠. 그렇죠? 3개월간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내니까 3개월간 해도 맞겠습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는 위축된 경우는 뭐죠? 취소하는 거죠. 취소. 부정한 방법.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도 자격 취소. 그렇죠? 손해평가인도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축되면 그거 어떻게 되죠? 그 위축을 취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해지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사회만큼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취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충분하게 대부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고 업무 수행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 이런 거 위반하면 위촉 어떻게 되죠? 네, 요 정보부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것은 요 취소인데 해지했으니까 이게 100% 틀린 거죠. 그렇죠? 다른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일단은 위촉을 취소인데 여기는 위촉 해지 요게 100% 틀린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실에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위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취소. 그죠? 피성년 후견인이 된 때 어떻습니까? 위촉을 취소해야 되죠. 옛날에 요 7회 때 문제가 뭘로 나왔냐면 지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된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었죠. 금년에 바뀌었어요. 2024년 그 3월 29일 날에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면서 즉시 시행이거든요. 불용은. 그러니까 3월 29일부터 그대로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그 뭡니까? 위촉 해지 사유가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문제가 피한정 후견인이 된대요.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없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 지문을 수정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된 때 당연하게 이거는 위촉을 취소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개인정보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는 현지조서를 허위로 작성, 이런 것들은 업무정지 처분이나 위촉 해지 사유다.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죠? 자, 옳은 거,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당연하게 정기교육 세부 내용이 필요해.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필요해. 농업재해범에 관한 기초 지식 필요해. 농업재해범의 종류별 약간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4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나오면 아닌 것은 낀거 넣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다 관련되는 거는 다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 걸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뭡니까 아닌 게 낀 게 있으면 그거는 쉽게 우리가 딱 아유 이건 아니야 하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상 문제 36번에는 손해평가원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의 업무, 손해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손해평가 보조인을 뭡니까? 운용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 맞고 재보험사업자 업무를 위탁받은 자, 요 있네요. 그죠? 위탁받은 자가 결국은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딱 그겁니다. 위탁받은 자 해봐봐야 지방자치 단체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 가입자가 무슨 손해평가 보조원을 왜 운영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요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지문뜻 보면 완전히 아닌 걸 읽게 되지 비스무리한 건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예상 문제 3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인 위촉과 교육에 관한 이제 위촉과 교육에 관한 걸로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수교육 한번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3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2년마다.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 딱 나왔네요. 2번, 3번, 4번은 맞는 거지만 우리 복습자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거쳐서 자기가 포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을 발급해야 한다. 요령법 규정 그대로네요. 3번 재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 등을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재보험사업자 맞네. 그죠? 연결이 꼭 요걸 보세요. 누가 하느냐 요걸 꼭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쉽게 말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요걸로 바꿔놓는다고요.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재보험 실시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가입수 등을 고려해서 아이고야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번에 그 새로 바뀐 규정인데 너무너무 뭡니까 중요한 법 규정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손해평가인 가능하면 위촉 이제 안 하도록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요 규정 하나로. 그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아주 뭐 진짜 정말 뭡니까 일거리도 많지 않은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현지 손해평가인이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손해평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안 나가거든요. 건수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나왔을 때는 현지 손해평가인이 나가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당연하게 위촉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촉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예상 문제를 좀 제가 많이 만들었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죠.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 기준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렵게 위촉 해지 사유는 어떻더라? 아주 나쁜 크게 잘못한 경우 위촉 해지를 하고 조금 잘못한 경우는 어떻다? 업무정지 처분이나 경고나 주의 이런 게 이렇게 하더라. 그죠? 그렇게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겼어요. 아주 크게 잘못했죠. 그죠? 검증조사나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 경우 이거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진실되고 공정하고 뭡니까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이렇게 손해평가할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그쵸?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데 뭡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갖고 위촉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쵸? 이럴 때는 그냥 주의 정도만 주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한 벌이네. 또 3번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손해평가를 했대. 아유, 너무 큰 잘못. 그죠? 이럴 경우는 위촉 해지를 시킨다.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했어요. 아주 잘못했죠. 위촉 해지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2번이 개별 처분 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는 이 정도까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39번. 손해평가요령상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위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하는 경우는 무조건 놓고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취소의 사유와 뭡니까? 위촉 해지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파산송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죠? 자격증 취소 사유죠. 예,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되고 업무수행과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거는 뭐죠? 예, 이거는 위촉 해지 사유죠. 그렇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했어요. 이것도 뭐죠? 위촉 해지 사유입니다. 그렇죠? 자격 취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재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위촉 해지 사유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도 위촉 해지 사유고, 그죠? 예,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손해평가 행위를 한 경우도 위촉 해지 사유입니다. 위촉 취소 사유라는 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뭡니까 위촉을 취소시켜야 된다. 그 기준에 해당될 때, 그렇죠? 예, 뭐 거짓으로 뭡니까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위촉 취소를 시키죠. 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했다든가 이럴 때 위촉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랑 위촉 취소되는 거는 요 하나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형태를 좀 바꿔본 거예요. 자, 예상 문제 40번. 아유, 제가 문제를 의외로 진짜 많이 만들었네요. 자,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는 집행이 면제자로부터 뭐죠? 예, 요게 아니라 그랬죠? 2년, 그죠? 예,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되니 요게 아닙니다. 뭐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죠? 또는 갈로 기한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뭐죠? 업무정지 처분 기한 중에, 그죠? 예. 그 위촉을 취소합니다. 이거 위촉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요거네요. 이 업무정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8회부터 10회까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딱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인이 정규교육의 세부 내용 중 농업재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을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아유, 당연하죠. 그죠? 상품 내용이. 아니네. 농업재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종류별 약관, 그죠? 거기 내용이네. 그죠? 농업재보험에 기초지식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자세히 실습은 포함되죠. 그죠? 정기교육에, 예, 유해라. 정기교육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이 있다. 그죠? 예,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재보험 사업자 및 농업재보험법 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예,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손해평가 보존을 위한 요령법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죠?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이 재보험 사업자에게 교육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죠. 예, 재보험 사업자는 뭡니까? 교육생들한테 교육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회 때 하여튼 요 내용들이 다 이제 법 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골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구해볼까요?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취소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주로 이제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종료된 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것도 뭐죠? 예, 요게 아닙니다. 2년, 그죠? 예. 그리고 또는 간로기간 중에 뭐죠? 업무정지. 아, 요것이 8회 때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요 2번이 되겠습니다. 9회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래 돼 있네요. 1번 손해평가는 농업재보험 실진 시군자치별 보험값 지수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 이번에 바뀌었죠. 그쵸? 근데 요 지금 현재 9회 때는 예전 법 규정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위촉할 수 있다고 제가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혹시 바뀌지 않은 기출 문제를 갖고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시면은 무조건 넣고 이번 시험 가면은 도리어 뭡니까? 이거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다 바꿔놓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공법은 뭐죠? 법이 개정되고 나면 과거의 기출문제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는 뭐 예상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재보험 법령하고 손해평가이론은 법이 많이 바뀌고 신설되고 이러니까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도 다 풀어드리지만 그렇죠? 예상 문제를 추가해가지고 예상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마지막 공부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바뀐 거 위촉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맞는 거 되겠죠? 자, 손해평가 인증은 농림축산물 장관, 해양수산관이 발급한다? 손해평가 지금 누가 발급하죠? 예, 그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한 사람이 발급할 거 아닙니까? 그쵸? NH 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위촉했으면 NH 손해보험에서 발급해서 주지 왜 농장이나 해장이 발급하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농업재보험이니까 해장이 나온다는 자체도 벌써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그냥 답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뭐 잘 몰라도 농업재보험인데 왜 해양수산물 왜 나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 푸는 거 보면 뭡니까 막 공부를 많이 해갖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눈에 그냥 보이도록 뭡니까 이렇게 그 연습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지금 다 풀어드린 거예요. 그죠? 법규정 곧 달랑하고 끝내려면 그냥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존을 맞네요. 그죠? 재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법에 그대로 돼 있죠? 9회 또 나왔네요. 9회는 뭐 이리 많이 나왔대? 자, 손해평가는 위촉과 취소사유 또 나오잖아요. 그쵸? 자, 요 사유에 해당되는 거 나왔네요. 취소사유, 그죠? 예, 취소사유.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예, 업무수행 개인정보는 이건 뭐죠? 예, 업무정지 또는 위촉 해지 사유가 될 거고, 보험사업자는 금품의 항응 제공받은 경우도 이것도 뭐죠? 위촉 해지 사유 되겠죠? 예, 손해평가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된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위촉 취소사유. 이것도 제가 왜 이렇게 빨갛게 해놨냐면 이것도 피한정 후견인이 된 경우로 9회 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이 어떻습니까? 위촉 취소사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빠졌어요. 그게 피한정 후견인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 책에 있는 거는 보셔도 돼요. 제 책은 다 수정을 해갖고 기출문제에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지금 강의하는 것이 9회 42번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뭡니까 피한정 후견이 된 경우 이렇게 되지 않고 피성년 후견 이렇게 또 빨갛게 해갖고 수정해 놨습니다. 지문 수정했습니다. 혹시 왜 여기는 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이렇게 놀라실까봐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답이 여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답이 없음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이유 3년이 경과한 때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위촉이 취소되지만 3년이 경과했으니까 2년이 경과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않습니다. 취소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사유는 오직 3번 하나만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최근에 문제가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봐보면
그 피한정 유기는 삭제됐어요. 이제는 위촉 취소하는 거는 피성년 후견인만 남았다고 제가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다. 그쵸? 예. 요 꼭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한번 빠뜨렸다고 두 번째 볼 때 제가 이걸 수정하고 막 이랬습니다. 아셨죠? 자, 10회 때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론상 손해평가는 위촉과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앞에서도 기출문제 풀었죠. 그죠? 예,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꾸준하게 나온다. 그것도 취소, 결국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벌금 이상 이용을 소송받고 집행 종료의 집행 면제대로부터 2년, 여기 아닙니다. 2년, 그죠?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는 뭐죠? 예, 여기 아닙니다. 뭐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뭐 중에 업무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이건 뭐 우리 손해평가사 그 뭡니까? 뭐죠? 자격 취소 사유도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한 때, 그럴 때는 손해평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죠?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손해평가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요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회 때 또 나왔고 또 요리 10회 때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니까 예상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조금 복귀정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원래 한 뭐 20분 정도로 끝나기도 하고 10몇 분으로 끝나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은 어떻게 하고 교사 손해평가는 또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